길사람이 간다.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호재가 많은 삼성동에 왔습니다. 삼성동 상권은 2014년도 한전부지가 매각되면서 되게 좀 곽강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래 그 전까지는 강남역 상권이 되게 독보적이었는데 그때 이제 2014년도에 매각이 되고 나서 주변에 개발 호재들이 좀 많이 생겨나면서 요즘 이제 얘기들은 강남역을 뛰어넘는 상권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. 한전부지가 한 평당가로 쳤을 때 한 4억 정도에 매각이 됐어요. 그래서 일대 가격을 다 올려놓으면서 거기 주변에 이제 부동산 거래들이 좀 많이 됐습니다. 삼성동 상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한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. 선능역 인근 먹자 상권, 그리고 도심공항 앞쪽의 상권, 그 다음에 이제 코엑스 상권,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분류 중에서 저는 가장 좋은 상권은 역시 이제 코엑스 상권이 제일 좋고, 코엑스 상권 같은 경우에는 10대부터 연령층이 되게 다양합니다. 그리고 이제 주 7일 상권이에요. 그래서 주말에 사람이 더 많습니다. 주변에 이제 호텔들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, 그러면서 외국인들 수요까지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인근에 컨벤션 같이 행사도 많이 합니다. 글로벌 행사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좀 활발한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도심공항 앞쪽 상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다. 연령층이 좀 대체적으로 좀 되게 높고 연령층이 좀 높은 분들이 이용할 만한 그런 임차인 상권이 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. 이제 그 선능역 인근 상권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이제 직장인 수요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와 맞는 그런 상권이 좀 형성돼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선능역 상권, 두 번째 도심공항 앞쪽 상권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상권, 코엑스 상권 같은 경우에는 주 7일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특히 코엑스는 뭐 아쿠아리움도 있고 메가박스도 있고 그 인근에 이제 뭐 백화점도 있고 해가지고 뭐 쇼핑, 뭐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주말에 오기 너무 좋아요. 그래서 그 정도로 코엑스 이쪽 블럭은 제가 봤을 때 삼성동에서 제일 좋은 곳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건너편에 GBC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이제 사옥에 올라가는데 설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되게 이슈가 많았어요. 원래 이제 뭐 100층 이상으로 짓냐 마냐, 그리고 지금은 50층짜리 3개동을 짓겠다라고 설계안을 했는데 지금 또 이제 수정해서 이번에 또 변경을 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쪽 블럭도 어찌됐든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삼성동 이번에 투자 사례는 저희가 예전에 중개했던 건물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, 그게 이제 21년도에 4m 정도 되는 도로에, 좁은 도로에 있는 건물을 저희가 중개를 했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 대지가 한 40평 정도 됐었고 매입가는 60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, 일단은 건물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. 한 4, 5층 정도 되는 규모의 건물이었는데 이거를 사자마자 일단 이것만 짓기에는 땅이 좀 너무 작았어요. 도로도 너무 좁고. 그래서 옆에 코너의 도로에 좀 잘 접한 건물을 작업을 해서 그 건물까지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건물은 대지가 한 50평 중반 정도 됐었는데 130억 원에 매입했거든요. 그래서 평당가로 봤을 때는 비싸긴 하지만 그 4m 도로에 있는 건물을 싸게 사가지고 어찌됐든 이게 약간 업자용으로 물타기라 그러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저렴하게 매입한 그런 사례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매입했던 이유가 뭐냐면 가치를 더 올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면에 있는 건물을 가치를 더 올릴 수 있고,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. 좀 건물들 보면 한 4, 5층 정도 되는 규모의 건물 같은 경우엔 용도 지역이 한 2종 아니면 3종이에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800%까지 가능합니다. 그래서 2, 3종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250% 이 정도인데 거의 한 4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. 이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건물을 지상 14층까지 신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용적률을 800% 거의 다 받았고 연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900평 정도. 그래서 토지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건물을 살 때 땅의 용도 지역을 확인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땅이 어떤 용도 지역을 가지고 있는지, 그래서 나중에 건물을 가치를 올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삼성동 사례도 이 100평이라는 땅의 토지 활용을 최대한 많이 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삼성동은 총 6개 블럭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좀 다 똑같이 삼성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블럭마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일반적으로 상권이 그 길 건너선 잘 안 가거든요. 그 대로를 넘기는 진짜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좀 이 블럭마다 다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저는 삼성동 중에서
가장 좋은 데는 여기 코엑스 인근, 삼성역 근처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상권에 투자를 하신다면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개별적인 생각은 여기 이제 삼성역 일대가 되게 개발 호재가 되게 많잖아요. 근데 그게 생기면 저는 삼성동에 별도의 상권이 생기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말씀드렸던 세 군데 아니면은 뭐 GBC 근처 정도지, 거기서 막 예를 들어서 뭐 삼성중앙역이라든지 뭐 동문사역 그 위쪽이라든지 별도의 상권이 생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더 집중된 곳에 집중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다 롯데타워 안에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처럼 상권이 뭔가 별도로 생기기보다는 그냥 이제 삼성역 인근이 되게 더 발달할 것 같다. 이런 게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, 근데 그 이쪽 이제 개발 호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오피스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제 GBC와 관련된 그런 협력사들이 주변에 좀 오피스를 많이 얻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동 투자할 때 다 같이 뭐 호재 영향을 받는, 좀 집중되는 곳에 집중이 된다,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삼성동 제가 미래 전망을 한 줄로 좀 요약하자면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. 그래서 그만큼 되게 호재도 많고, 영동대로 지하 호재도 있고, 그리고 GBC도 있고, 기타 등등 여기 워낙 호재가 많아서 정말 삼성동이 천지개벽할 거라는 건 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. 네,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보셔야 될 게, 일단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GBC도 2014년도에 팔렸는데 아직 설계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소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장기 플랜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권이 별도로 생기진 않기 때문에 이걸로 통해서 주변에 인근 상권이 엄청 활발히 될 거다라는 거는 확률은 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람들이 다 지하로 다닐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상권이 생기긴 쉽지 않다, 이런 게 제 의견입니다. 근데 어찌됐든 여기가 이제 개발 호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런 오피스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동을 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거기 앞에 보면 이렇게 강남스타일 동상도 있고 되게 좀 외국인 관광객들이 뭔가 사진 찍기 좋게 좀 만들어 놨어요. 그러면서 한국에서 꼭 와야 될 만한 그런 장소로 앞으로 좀 되지 않을까, 네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인프라의 성지 삼성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진짜 모든 게 다 갖춰진 그런 상권이고, 앞으로 호재도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동 계속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부산함이 간다 이렇게 계속 좀 답사하면서 그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거 좀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,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직접 찾아가서 상권 분석이라든지 뭐 부동산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빌딩은 비사남. 네. 말하느라고 못 먹었어요.